1983년 4월 서울 을지병원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집단 독살 사건. 26명의 환자가 우유 한 잔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의 정체는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아카이브입니다. 오늘은 한국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린 을지병원 독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83년 4월 26일 화요일 오전 7시 서울 을지병원의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간병인들은 입원 환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배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메뉴는 빵과 우유였습니다. 오전 7시 30분경 총 26명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제공한 우유를 마셨습니다. 오전 8시를 조금 넘긴 시각 병원 내에 비상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유를 마신 환자들이 갑작스럽게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식중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들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심한 경련과 의식 잃음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오전 9시 15분 병원 측은 즉시 응급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의료진들은 환자들을 응급실로 이송하며 위세척과 해독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잃은 환자는 없었지만 16명이 중독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서울 중구경찰서는 즉시 수사팀을 파견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먼저 우유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병원 내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언론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첫 보도는 단순한 집단 식중독 사고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 우유에서 강력한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입니다. 4월 27일 수요일 오전 경찰은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독살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우유에서 검출된 물질은 청산가리였습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농도였지만 우유의 희석 효과와 신속한 응급처치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인 김모 씨는 아버지가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입원해 계셨는데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은 믿고 맡긴 병원에서 독이 든 음식을 줬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병원 측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수사는 병원 내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우유를 준비하고 배급한 모든 직원들을 조사했습니다. 급식실 직원, 간병인, 심지어 청소부까지 총 47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용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첫 번째 단서가 발견된 것은 4월 29일이었습니다. 병원 급식실에서 우유를 담당했던 직원 이모 씨가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동료의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이 씨는 사건 당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고 우유 준비 과정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일찍 온 것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었고 우유에 독을 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알리바이를 철저히 조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가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외부인의 침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보안이 허술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외부에서 누군가가 침입해 우유에 독을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환자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입원 환자 중 일부가 다른 환자들과 불화가 있었고 이것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추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5월 중순 수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약제실에서 청산가리가 분실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 것입니다. 약제사 박모 씨는 정기 점검 과정에서 청산가리 한 병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며 언제 없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수사의 초점은 약제실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들로 좁혀졌습니다.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총 12명이 새로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동선과 알리바이를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2주 전인 4월 12일 병원 내에서 의료진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간호사가 의료 과실 문제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해고된 간호사 최모 씨는 억울한 해고라며 병원 측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최 씨가 병원에 복수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사건 당일 이미 병원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용의자는 많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모든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했고 물적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을지병원 측은 사건 이후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급식실과 약제실에 CCTV를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또한 모든 음식물에 대한 안전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피해 환자들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이 환자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인 1984년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새로운 수사팀이 구성되어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들이 인멸되고 증인들의 기억도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도 새로운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85년 4월 26일 사건 발생 2년을 맞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범인은 영원히 법의 심판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을지병원 독살 사건의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들은 가장 아쉬운 미제 사건 중 하나라고 회고합니다.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여전히 진실 규명을 바라고 있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병원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음식물 안전관리와 독성 물질 보관에 대한 철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보안 시스템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누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병원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다면 의료 서비스 자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을지병원 독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음식 한 끼, 그 속에 담긴 신뢰와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아카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런 흥미진진한 미스터리 사건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